요즘 뉴스 보셨나요? 내년 예산에 어르신 혜택이 역대급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김정자 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드디어 혜택 대상이 된 거야? 그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뉴스를 끝까지 봤습니다. 기초연금, 일자리, 교통비, 건강 프로그램까지 전부 바뀌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너무 어려운 말로 설명하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 알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예산안 속에서 시니어에게 직접 체감될 7가지 혜택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실제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뉴스에선 숫자와 용어만 가득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된 진짜 변화입니다. 첫 번째 혜택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국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몇몇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제도였지만 이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제는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기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박명호 씨는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매일 병원에 가야 했지만 거동이 불편해 치료를 자주 미뤘습니다. 이제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와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젠 아픈 것도 덜 외롭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봄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혼자 살아도 안전한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혜택은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신설입니다. 치매가 생기면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이 대신 관리해주지 않으면 사기나 과잉 결제에 노출되기도 했죠.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계약을 통해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78살의 윤순의 할머니는 최근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 한 채와 소액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돈을 빼서 투자하자는 전화를 받거나 수상한 계약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재산 관리를 위임하자 모든 금전 거래가 안전하게 통제되었습니다. 내가 혹시 실수할까 봐 무서웠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윤순의 할머니의 말처럼 이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 인상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입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엔 늘 부족했죠. 이번에는 월 소득보 전액이 상향되고 특히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새로운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의 김용철 어르신은 참전유공자이자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그의 아내는 오랜 세월 남편을 간병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엔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롭게 신설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예우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혜택은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자리에서 벗어나 보람 있는 일, 사회 참여형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일자리 수가 크게 늘어나고 특히 비수도권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갑니다. 은퇴 후 무료했던 하루를 보내던 김태우 어르신은 올해부터 공원 관리 일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돈이 많진 않아도 매일 일어나 출근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젊어지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노년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리듬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비 절감과 안전 지원 제도입니다. 운전하는 어르신에게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비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운전 중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새로 도입됩니다. 월 일정 금액만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 갈 때도 친구 만나러 갈 때도 부담이 줄었어요. 70대 초반의 장미숙 할머니는 매달 교통비로 쓰던 돈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교통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노년층의 사회활동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제는 움직일 자유를 정부가 돕는 셈입니다.
여섯 번째 혜택은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신설입니다. 예전에는 체육시설이 젊은 사람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어르신 전용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복지관과 체육센터에서 무료로 운동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요가, 수영, 실버 댄스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윤자 씨는 퇴직 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했지만 주민센터에서 시작된 실버 댄스 수업에 참여하면서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몸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살아나요. 같이 웃고 춤추고 친구가 생겼어요. 운동은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노년의 고립을 막는 최고의 처방전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혜택은 노후 아파트 화재 감지기 보급 확대입니다.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에 연기 감지기가 무료로 설치됩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전엔 화재가 나도 알림이 늦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연기 감지기가 빠르게 경고를 울려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정성훈 씨는 며칠 전 밤에 연기 감지기가 울려서 불을 미리 껐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죠. 그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데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7가지 혜택은 모두 돈이 되는 복지와 삶이 편해지는 복지로 나뉩니다. 기초연금처럼 직접 현금이 들어오는 제도도 있지만 교통비, 운동 안전처럼 생활 속 부담을 줄이는 제도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제 노년의 삶을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시기로 만들겠다 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예전엔 복지란 말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젠 내 삶에 꼭 필요한 정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이런 걸 일찍 알았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정책은 알면 혜택이지만 모르면 흘러가는 기회일 뿐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 7가지 혜택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2026년 예산안 속 시니어 혜택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소식이 많긴 한데 정작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듣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직접 받는 방법까지 알아두면 진짜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씩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실제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건 복지관에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신청서 한 장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70대 중반의 박명호 어르신은 처음엔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을 망설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니 담당 공무원이 돌봄이 필요하시면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라고 안내해 주었고 며칠 뒤 방문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니 이게 복지구나. 박 어르신은 지금도 매주 건강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이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시작합니다. 치매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진단받지 않아도 인지저하자로 판정된 경우엔 상담 후 시범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의료비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집행해줍니다. 69의 윤순애 씨는 은행 갈 때마다 헷갈려서 딸이 대신 처리했는데 이젠 공단이 도와줘요. 그녀는 국민연금공단 앱을 통해 잔액과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였지만 직원이 한 번만 알려주니 금방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경제적 안전망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 인상과 참전유공 배우자 수당.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되지만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자녀나 복지사 동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확인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70대 중반의 김용철 어르신 부인은 남편이 돌아가신 뒤 수당이 끊겨 막막했지만 복지로 상담을 통해 새로 신설된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녀는 지금 매달 생활비 걱정을 덜었습니다. 복지는 알면 혜택이고 모르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 이건 지자체와 노인 일자리 통합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시니어 클럽, 복지관, 행정복지센터에도 안내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의 종류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다양하며 활동비는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매달 지급됩니다. 은퇴 후 공허하던 김태우 어르신은 마을 텃밭 관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하루가 빨리 가요. 무엇보다 일하고 번 돈으로 손주들 선물 사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는 다음 달부터 시니어 멘토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일은 돈보다 마음을 살찌우는 복지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비 지원과 안전장치 보조금. 운전 중이라면 지자체 교통안전과나 도로교통공단 지부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증과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어르신이라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는 교통공사 고객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제휴로 발급되는 전용 교통패스를 사용하면 버스와 지하철을 월 일정 금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장미숙 할머니는 매달 교통비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웃었습니다. 병원 갈 때도 친구 만날 때도 눈치 안 봐요. 이제는 마음껏 나다닙니다. 이 혜택은 단순한 교통비 절감이 아니라 사회로 나가는 문을 여는 제도입니다. 여섯 번째,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이건 전국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나 각 지역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센터 혹은 복지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요가, 수영, 탁구, 실버댄스, 라인댄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의 이은자 씨는 매주 2번 실버댄스를 배웁니다. 처음엔 몸이 굳어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음악만 나오면 저절로 몸이 움직여요. 그녀는 프로그램 덕분에 병원 약을 줄였고 새로운 친구도 생겼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넘어 관계를 만드는 복지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노후 아파트 화재 감지기 보급 사업. 이건 소방서나 시군구청 안전관리과에서 접수받습니다. 2005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한다면 무료로 연기 감지기를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정이 우선 대상입니다. 정성훈 어르신은 얼마 전 자택에 설치된 감지기 덕분에 작은 화재를 초기에 막았습니다. 소리만 나도 놀랐지만 덕분에 큰일을 피했어요. 그는 지금 주변 이웃들에게도 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복지는 작은 장치 하나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복지 제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사이트 이 세 곳 중 하나에서 해결됩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한 번만 등록해도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대상이 아닐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고 지금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알고 한 걸음만 움직이면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7가지 혜택 중 가장 꼭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이미 받고 계신 혜택이 있다면 댓글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혜택들을 실제로 받은 분들의 변화된 일상을 인터뷰 형식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새 출발입니다.